자, 20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이제 3번 파산자 돼 있고, 역시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법원으로부터 선고가 있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걸 우리가 줄여서 파산자 부르고, 이렇게 나오면 결격 사유예요. 근데 오른쪽에 빚을 많이 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면 결격 사유 아니라고. 사실상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 개념이니까 파산 선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파산 선고를. 파산자 그러면 결격 사유라고요. 선고 받은 사람이어서. 근데 그 위에다 또 적어놔야 돼. 뭐는 아니냐면, 이건 또 아니죠.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결격사유 아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이 아니에요. 개인회생은 일부 탕감하고 나머지는 갚는 거예요. 파산은 아예 그냥 배를 짠 거고, 개인회생은 확 배를 짠 게 아니라고. 조금 째다 말았다고. 그래서 개인회생은 결격사유 아니에요. 빚을 갖고 있다고 지금. 파산처럼 완전히 배를 째야 된다. 또 파산자는 언제까지? 복권될 때까지. 복권되면 돼요. 복권. 두 가지가 있네요. 당연 복권이 있고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어요. 당연 복권은 10년 지나면 돼요. 빚을 안 갚아도 10년 지나면 복권이 돼요. 10년까지도 근데 안 기다리네. 면책이라는 게 있어요. 파산, 면책. 파산 면책. 면책 결정 받으면 또 복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 복권 되는 거고. 요거는 빚을 갚은 다음에 복권 신청이에요. 그래서 복권 결정을 받아요. 그러면 복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면책 결정이건 복권 결정이건 다 누가 한 거죠? 법원에서 한 거예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한 거니까 법원에서 끝내줘야지.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파산자가 채무를 모두 다 변제한 경우에 결격사유 벗어난다. X. 빚을 갚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니면 파산자가 복권 신청하면 결격사유 벗어난다. X. 복권 결정 받아야지. 복권 신청이 아니라 결정. 그렇게. 얘네들은 틀리시면 안 된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예외가 없다. 무조건 나이 먹어야 되고 만 19세 성년자가 돼야 돼요. 19번째 생일 되면 된다. 그런 거고 다른 방법은 없고. 그리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는 법률상 개념. 선고를 받았으니까 결격 사유라고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결격 사유. 파산자 결격 사유. 선고 심판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언제까지? 법원에서 끝내줄 때까지. 취소 선고, 종료 심판, 복권될 때까지. 이렇게. 사실상 개념이 아니라 법률상 개념인 것만 주의하고. 이제 양가로 2번 전과자 20페이지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금고, 징역 이런 거 선고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는다. 벌금은 감옥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꽝꽝꽝 망치로 선고해요. 기록이 남아요. 전과 기록이. 과태료가 아니니까. 벌금은 재판을 해서 법원에서 선고하는 거예요. 감옥은 안 가지만. 금고는 감옥에 가는 거다. 금고는 감옥 가서 일은 안 해도 된다. 감옥만 가면 돼. 일은 안 해도 되고. 징역은 감옥 가서 일까지 해야 되는 거. 좀 빡세죠. 금고는 감옥 가서 일 안 해도 돼요. 금고는 가서 공부하시면 돼. 웬만하면 붙을 거야 그러면. 금고 6개월이면 그냥 반드시 합격이지 뭐. 빡세게 공부할 텐데. 그렇다고 감옥 갈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징역 6월 그러면 가서 일하는 거예요. 징역 6월은 시험 붙기 쉽지 않겠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건데 그건 좀 힘들잖아요. 엄청 주무실 거 아니야. 피곤해서. 금고는 낮부터 공부하면 되니까. 차이점 뭐다? 금고는 일을 안 해도 되고 징역은 일을 해야 되는 거. 빡센 거 뭐다? 징역. 물론 그 위에 제일 빡센 거 있죠. 사형. 죽여버리는 거. 안 배운다. 벌금, 금고, 징역만. 그래서 1번. 동그라미 1번만 또 이해가 되면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되실 거야, 이제. 다. 충분히. 금고 이상. 그러니까 금고 징역이죠. 실형 선고를 받고 감옥 가는 거죠. 집행, 감옥 가는 거예요. 집행 종료, 살다가 나온 거죠. 또는 집행, 감옥 가는 거예요. 집행 면제, 살다가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살다가 나와요. 집행 종료로 나오고 집행 면제로 나오고 이렇게 살다가 나온 거예요. 감옥에서 살다 나오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집행 종료로 나올 수 있고 집행 면제로 나올 수 있고. 탈옥 그건 안 배워 우리. 정상적인 이거만 배우지. 살고 나왔어요. 다 살고 나왔는데 3년간 다시 또 결격 사유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렀는데 3년간 또 결격 사유. 왜냐면 감옥에 갔다는 건 굉장히 심한 잘못을 한 거예요. 웬만하면 감옥에 안 가거든요. 우리 주변에 감옥에 간 사람 본 적이 잘 없다고. 웬만하면 감옥에 안 가거든요. 감옥에 갔다는 건 진짜 나쁜 놈들이야. 나쁘신 분들이야. 혹시 있을 수도 있어. 웬만하면 안 가거든. 웬만하면. 그러니까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와도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3년간 다시 또 기다리래요. 너무 심하다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3년간 더. 그리고 집행 종료에 두 가지가 있는데 만기 석방이 있고 다 살고 나온 거예요. 만기 출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석방 중간에 나온 거. 다 살고 나온 거 중간에 나온 거. 그렇게 차이가 있죠. 근데 둘 다 공통점은 집행 종료 날짜가 똑같아요. 집행이 완전히 끝난 날짜는. 얘는 다 살고 나오고 중간에 나왔는데 집행이 끝난 날짜는 똑같다. 그래서 집행 종료인데 예를 들어서 해보면 1월 1일에 징역 3년 선고받았대요. 징역 3년이면 감옥에 3년 가야죠. 감옥 가서 일까지 하는 거 그거 빡센 거. 그래서 3년 다 살고 나왔대요. 뭐다? 만기 석방이다. 더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 종료가 돼요. 만기 석방일이 집행 종료일. 끝. 얘는 다 살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가석방은 2년 살다 나왔대요. 가석방 나왔는데 집행 종료가 된 게 아니에요. 나오기만 한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1년이 남았잖아요. 잔영기 마저 집에서 살아야 돼요. 가석방 기간이라고도 부르고. 감옥에서 2년 집에서 1년 똑같이 3년 채워야만 집행이 종료가 돼요. 둘 다 집행 종료 날짜가 똑같다고요. 만기 석방은 감옥에서 3년 다 살았으니까 그 날짜가 집행 종료. 가석방은 감옥에서 2년 집에서 1년 똑같이 3년 채워야 집행 종료가 된다. 집행 종료 날짜는 똑같다고요. 이제 결격 기간도 똑같죠. 중기업에 종사 못하는 기간도. 예를 들어서 만기 석방 주어진 날짜가 1월 1일 선고 날짜네요. 이걸 쓰세요. 여기 선고 날짜를 여기다가 2017년 1월 1일 징역 3년 선고받고 선고 날짜부터 3년간 감옥에 살았네요. 3년 더해줘요. 감옥에 3년 살았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중기업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게 중기업 종사 못하는 기간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3년 동안 중기업에 종사 못했어요. 감옥 생활했으니까. 다 살고 나왔대. 이제 만기 석방으로 바로 이제 중기업에 종사하겠대. 중기업 보존하겠대. 안 된다고요. 다시 3년 기다려야지. 플러스 3년. 감옥에서 3년 다 살고 나면 또 플러스 3년. 그래서 2023년 1월 1일 요 날짜가 돼야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중개 보존을 요 날짜가 돼야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장난 아니라고요. 가석방 똑같아요. 2년 살았대요. 선고 날짜부터 2년 살았대. 감옥에서 2년 살았으니까 중기업 못했고 가석방으로 나오면 집행 종료가 아니네요. 남은 게 있잖아요. 잔영기를 마저 집에서 살았어요. 감옥에서 2년 살았고 집에서 1년 똑같이 3년 채우니까 이제 종료가 된 거죠. 집행 종료. 그리고 플러스 3년 해야지 또. 똑같잖아요. 그래서 만기 석방이나 가석방이나 결격 기간이 똑같구나. 왜 그러냐면 집행 종료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집행 종료일은 똑같잖아요. 3년 다 채운 거는. 근데 집행 면제랑 같은 거 특별 사면인데요. 얘는 중간에 나오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특사라고 부르는 거 2년 살다가 나오는데 특사로 뭔가를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뭐를? 잔영기를.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면제시켜라. 잔영기를 3년은 더해 주는 거예요. 잔영기만 면제고. 해보면 특사, 집행 면제 같은 거고 2년 살다가 특사로 나왔대요. 그럼 감옥에서 2년 동안은 살았죠. 선고받고 2년 동안은 감옥에 살았으니까 중기업 못했고 나오면 잔영기는 면제가 되네요. 3년은 더해주래요. 3년은 더해줘라. 잔영기만 면제고. 그래서 1년 줄게 되죠. 차이점이 가석방은 잔영기를 더해주는 거고 특별사면 집행면제는 그 잔영기를 면제시켜준 거고 3년은 다 더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또 얘랑 비교할 게
일반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은 일사라고 부르는데 얘는 중간에 나와요. 중간에 나오는데 나올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전과 기록 다 지워줘요. 조사에도 안 나오게.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그 전과 기록 자체가 없어져요. 조사에도 안 나온다고. 그럼 뭐가 된 거죠? 일반인이 된 거예요. 왜 일반 사면 부르냐면 일반인 됐다고. 일반인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즉시 벗어난다. 뭐 더하고 뭐하고 할 게 없다고. 즉시 벗어난다. 일반인 된 거. 느낌상은 특별사면이 특별해서 즉시 같아요. 그거 아니라고. 특별사면은 집행면제랑 같은 거라서 3년 더 해줘야 돼요. 일반사면이 즉시예요. 일반사면이. 응? 즉시. 왜 즉시다? 일반인 된 거다.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사면 부른다고. 일반인 됐으니까 일반사면. 이런 식으로. 즉시. 결론은 네 가지만 주의하면 돼요. 이제 할만하다고. 만기 석방. 그거는 집행 종료랑 같아요. 다 살고 나왔잖아요. 그 날짜에다가 3년 바로 더하면 돼요. 가석방은 가석방 날짜에 집행 종료가 된 게 아니에요. 잔영기, 남아있는 형기가 있다고. 그래서 가석방 플러스 잔영기 플러스 3년인 거고. 특별사면은 그 잔영기를 면제시켜 준 거니까 특별사면 플러스 3년만 3년은 더 해주는 거고. 일반사면은 즉시 일반인 된 거니까. 그 네 가지만 비교할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얘가 좀 더 어렵죠. 금고 이상 집행유예 선고받아요. 감옥에 가는 거 안 가는 거, 안 가는 거 집행유예 선고받고 선고자를 생략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꽝꽝꽝 판사가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예기간 동안 결격 사유인데 우리가 배우는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거다. 결론이 그거예요.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가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거는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안 배운다고요. 우리가 배우는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는 거. 이렇게 하죠. 판사가 1월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보통 2년 아니면 3년 그렇게 5년 내에서 골라서 붙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선고 날짜부터 2년간 버티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고. 원래대로 하면 징역 1년 선고니까 감옥에 갔어야 돼요. 판사가 집행유예를 붙여서 감옥에 안 보낸 거예요. 초범, 죄를 처음 범했거나 반성 많이 하고 있대. 그럼 굳이 감옥에 안 보낸다고. 집행유예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2년 아니면 3년이. 2년 동안 감옥에 안 가고 잘 버텨요. 종료가 됐어요. 이제 감옥 가나요? 안 간다고. 우리가 배우는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간다. 언제 가는 거냐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사고 치면 이게 취소되고 1년 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건 안 배우니까 감옥에 안 간다. 우리가 배우는 건 무조건. 2년 잘 버텼어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끝났을 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종료일에 요것도 다 또 지워줘요. 기록을. 판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다. 꽝꽝꽝 선고한 기록을 없애줘요. 조사에도 안 나온다고 이런 게. 그럼 또 어떻게 된 거죠? 즉시 벗어나게 돼. 일반인 된 거예요. 전과 기록이 없어졌다고요. 일반인. 일반 사면이 왜 즉시였는데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전과 기록이 없어졌으니까. 즉시 일반인 된 거니까. 집행유예도 종료되면 일반인 되는 거라고요. 즉시 벗어나요. 집행유예 기록이 없어져갖고. 그래서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사유. 요 2년 동안은 감옥에 안 갔지만 선고받은 기록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감옥에는 안 갔어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다. 꽝꽝꽝 기록이 남아있다고. 전과 기록은. 그래서 유예기간 동안만 결격사유다. 전과자가 돼서 유예기간 동안만. 종료되면 기록들 다 지워주니까 즉시 벗어나는 거고. 일반인 돼서. 근데 여기 집행유예 종료일에 여기다가 3년을 더 하시는 분들이 무진장 많아. 되게 막 더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 야, 아니라고. 더 하면 안 돼.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제발. 여기다가 3년 더 하는 거. 아니다. 여기다 3년을 도대체 왜 더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봤더니 남 일이니까 이게. 본인 일이면 안 도하지. 본인 일이면. 남 일이니까 막 더 하는 거야, 그냥 막. 감옥 가든 뭐하든 뭐 상관없고 막 더 해, 그냥.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만 잘 보자. 3년 더 하는 거 아니다. 됐고. 그리고
또 비교할 거 선고유예 있죠. 선고유예는 선고조차 없는 거라서 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아예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얘는 선고유예는. 기소유예도 결격사유 아니에요. 우리 유예가 세 가지 배우는데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그 중에서 뭐만?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 집행유예만. 선고유예 꽝꽝꽝 선고 안 한 거예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거예요. 아예 재판도 안 한 거예요. 기소유예는. 그런 건 결격사유 아니에요.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 그런데 그 유예들이 포상금 줄 때 또 나와요. 포상금 줄 때는 어떤 유예든 다 포상금을 준다. 집행유예건 선고유예건 기소유예건 포상금 줘요. 포상금 주는 건지 결격사유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결격사유에서는 집행유예만 결격사유. 그리고 이제 요것만 알면 다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두 명이 있대요. A가 이렇게 선고받은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렇게 나올 거. 한 명 더 있다고 해볼게요. K씨. 어제 나왔었죠. K씨. 야구선수 K씨가. 징역 6월이에요, 이거?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어. 이렇게. K씨. 이게. 항소심에서 다시 이게 확정됐어, 이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제 그러면 이 세 명 결격기간 동일하다, OX. 동일하다. 왜? 앞에 있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요것만 보면 되지, 2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만 보면 된다고요. 감옥에 안 갔다고. K씨 감옥에 안 간다고.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그래서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A, B 두 명이네요. A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이렇게 선고받았어요. B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대요. A와 B 결격기간 동일하다. X죠. 왜? 앞에 게 의미가 없으니까 앞에 건 집행유예는 요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얘는 3년이고 2년인데 집행유예는 뭐만 보자? 집행유예 기간만 보자. 제발 그것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벌금. 벌금은 법이 중요하죠. 벌금은 위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결격사유. 그럼 3년간 그래요. 위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플러스 3년. 숫자 더할 때는 법이 중요하다고. 공인중개사법 반드시 이 법이 돼요. 중개사고 쳐야 돼. 공인중개사법. 징역, 금고, 집행유예 세 가지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 형법 위반 징역이래요. 결격사유. 형법 위반 금고래요. 결격사유. 형법 위반 집행유예래요. 결격사유. 법이 안 중요해.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결격사유. 무조건 선고 받으면 그냥 결격사유. 법이 안 중요하다고요. 이 법이건 다른 법이건 상관이 없어. 벌금만 법이 중요해요. 벌금은 꼭 이 법이어야 돼. 이 법. 다른 법이면 안 되고. 형법 위반 벌금이다. 결격사유 아니에요. 변호사법 위반이다. 결격사유 아니에요. 꼭 이 법. 그리고 액수가 300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하다고요. 299만 원만 돼도 결격사유가 아니거든요. 300만 원 이상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중개사고 치게 되면은 판사한테 잘 말씀을 드려보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300만 원 받는 것보다는 한번 말은 해봐야지. 만 원만 까달라고. 해줄 수도 있으니까. 299만 원도 결격사유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법 그리고 액수가 중요하다. 또 법이랑 이 액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분리선고라는 것도 나온다고요. 경합범에 대해서. 경합범 뭘까요?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사람이에요. 경합범. 예를 들어서 형법도 위반했고 공인중개사법도 위반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판사가 벌금 선고할 때 분리 선고하래요. 경합범은 어떻게 해라? 분리 선고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한대요. 형법 위반 2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 원 이렇게 선고했대요. 얘는 결격 사유 공인중개사법이 300만 원이니까. 근데 그 반대로 선고했대요. 형법 300만 원,
공인중개사법이 200만 원 이렇게 선고하면 총액은 똑같이 500만 원이지만 얘는 결격사유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인중개사법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법이랑 액수가 중요하다 보니까 경합범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면 분리선고를 해주라고요. 그래야 이 법 위반 얼마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야한다. 판사가 그렇게 하야한다. 벌금만.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징역, 금고, 집행유예 세 가지 분리선고 하야한다. X. 걔는 법이 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형법 위반 징역 1년, 공인중개사법 위반 징역 1년 이렇게 분리선고할 필요가 없다고요. 어차피 그냥 선고 받으면 결격사유인데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안 중요하니까 분리선고가 안 나온다고. 벌금만 법이 중요하고 액수가 중요하니까 분리선고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요. 그거 중요하면 되고. 그리고 벌금과 과태료는 다른 거다. 과태료는 결격사유가 아닌 거. 그렇게 보시고 21페이지에서 위에 3번을 볼게요. 21페이지 위에 3번.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않았다. 기억, 이 법, 공인중개사법 맞죠? 형법 X, 도로교통법 X, 변호사법 X, 한 가지만 더 양벌규정 X 적어놓으세요. 양벌규정도 아니다. 양벌규정 벌금 선고도 아니다. 양벌규정 X. 과태료는 벌금이 아니다. 결격사유 아니에요. 주차 위반 과태료 그런 건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디귿 벌금 액수는 3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고 299만 원도 괜찮고 그 다음 리을은 벌금 선고 날짜에다가 3년 더하는 거고 플러스 3년이니까 미음이 나올 때가 됐다. 경합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분리선고 하이한다. 벌금만 그렇다.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분리선고가 안 나온다. 벌금만 그런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그 다음 양거로 3번에 취소에서는요 동그라미 2번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응시결격, 등록결격 중복돼 있다. 이걸 왜 이렇게 중복을 시켜놨다고요?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려고. 중개보조원도. 등록결격 사유를 어떻게 이해하자? 제발 넓게 이해하자. 중개보조원도 못하는 거다.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은 5년간 시험 못 보고 중개보조원을 할 수 있다. 등록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중개보조원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등록결격 사유는 등록이 안 되는 거다. 끝.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등록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뭐도 못하게 하는 거다. 중개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게 등록결격 사유다. 넓게 이해하자 제발. 그리고 자격 취소는 이유 불문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자격 취소 나오면 그 자격 취소 날짜에다가 3년을 무조건 더해야 돼요. 안 더하는 경우가 없어. 이유를 볼 게 없다고. 왜 자격을 취소했나 이유가 안 중요해요. 불문. 무조건 3년 더해라. 자격 취소는. 그 이유가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는 왜 등록을 취소했나 이유가 중요해요. 이제 등록 취소를 정리할 거예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지금까지 계속 미뤄왔잖아. 다음 달에 한다고 다음 달에 한다고. 이제 그럼 오늘도 또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죠? 또 미뤄야지 어떻게 해 그럼 또. 근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자 먼저 등록 취소예요. 등록 취소. 뭔가 사고 친 거죠. 사고 쳐서 등록이 취소되면 3년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3년 더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등록 취소일에. 등록을 취소한 날짜에다가 3년을 더해서 3년간 결격 사유. 이렇게 되고 얘가 어려운 이유는 3년을 더하지 않는 제외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외. 3년 더하지 않는 거. 제외. 등록 취소까지만 해라. 3년 더하지는 말고. 그래서 첫 번째 결격 사유. 두 번째 등록 기준 미달. 이건 사무소가 조금 잘못된 거. 사무소가 판잣집 그런 거. 그리고 세 번째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세 가지. 네 가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사, 기, 결. 사기 결혼 따서 사기 결. 세 가지가 이유였다. 이유. 세 가지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면 그냥 등록만 취소하래요. 3년 더 하지 말고. 등록 취소는 3년
더할지 말지 문제가 있어요. 그걸 뭘 보고 판단하냐면 이유. 왜 이 사람 등록을 취소했나? 이유를 보세요. 이유. 멀쩡한 사람 등록 취소가 아니니까. 이유가 사, 기, 결 세 가지다. 등록만 취소해라. 3년 더 하지 말고. 등록 취소까지만. 근데 요 두 가지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이 두 가지는 그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등록 기준 미달이다. 사망 해산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금방 알아요. 아, 이건 3년을 안도하는 거야. 금방 알아요. 왜 3년을 안도하는 거냐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등록 기준 미달은 사무소가 판잣집이래요. 중개사고 친 게 아니라. 그럼 사무소 갇혀서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죽은 거고 장사가 안 되니까 흩어진 거예요. 중개사고 친 게 아니라고.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3년을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바로 하면 돼요. 이런 거. 근데 얘는 결격사유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나오고 예로 나올 수 있다. 예. 결격사유 예. 뭐가 결격사유냐면 무슨 선고. 한 가지 더. 자격 취소. 얘네들이 결격사유예요. 이런 게 보이면. 무슨 선고나 자격 취소가 나오면 결격사유예요. 선고만도 7가지. 한정치산 선고, 금치산 선고, 파산 선고, 벌금은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징역 선고, 금고 선고, 집행유예 선고, 그리고 자격 취소. 얘네들이 결격사유예요. 미성년자는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결격사유예요. 근데 여기서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발생하지가 않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격사유가 중개업을 하다가 나중에 발생했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근데 미성년자는 나중에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등록 신청할 때 성년자였대요. 그래서 등록이 잘 됐어요?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어려 보일 수는 있지. 관리 잘해갖고. 그런 거지.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게 아니니까 미성년자 같은 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선고나 자격 취소예요. 그러면 등록을 바로 취소했잖아요. 아까 절등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절등치 취소해라. 근데 취소만 하래요. 3년 더 하는 건 제외. 더 하지 말아라. 이제 설명드려볼게요. 결격사유를.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아. 오늘은 요런 날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를 받았대요.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결격사유. 전과자가 된 거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결격사유. 법원에서 선고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은 나중에 알죠. 2달 뒤에 알았대요. 법원에서 먼저 했고 2달 뒤에 알았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단 며칠 뒤라도 나중에 한다고요. 야, 너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 받았으니까 너 중개업 못해. 등록을 취소했대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다고요. 왜 그럴 수 있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가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하라고요. 등록 취소를 안 하면 이런 전과자가 계속 막 중개업하고 다니는 건데 그러면 안 되니까 못하게 취소해라. 그래서 요게 결격사유니까 결격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하면 절등치니까 취소해.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두 가지를 당한 거예요. 1월 1일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 3월 1일 그것 때문에 등록 취소까지. 그러면 얘가 언제부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나, 즉 중개 보조원은 언제부터 될 수 있나를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게 결격사유 벗어나는 거니까. 결격사유 벗어나면 뭐 할 수 있다? 중개 보조원 할 수 있다. 그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뭐만 문제가 생기냐면 얘만 생겨요. 3월 1일 등록 취소일 얘만. 이것만 여기다가 3년을 더할지 말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등록 취소만 그 문제가 있다고요. 3년 더할지 말지 문제가. 다른 건 안 그런데. 아까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한다 그랬잖아요. 등록 취소는 여기다가 3년을 더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안 더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뭘 보고 결정해라? 이유. 3년 더해 안 더해? 안 더해. 이거 안 더해. 왜? 이유가 결격사유, 사기, 결격사유 3년 안 더한다고요. 3월 1일에다가 3년 더하는 거 2020년 3월 1일 이렇게 하지 말래요. 계산을 하지 말래. 그냥 등록 취소만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결격사유 때문에 등록이 취소가 된 거니까
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면 돼요. 벗어나면. 이 결격 사유가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니까 벌금 선고 날짜에다가 3년을 더하면 되죠. 그럼 결격 사유 벗어나는 거잖아요. 2020년 1월 1일 요때부터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 날짜가 아니라 이 날짜라고요, 이게. 그럼 결격 사유 벗어나서 요 날짜부터는 중기에 보존할 수 있다고요. 이 날짜가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뻥치지 마. 안 돼. 이해가 안 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마. 뭐냐면 사기결 세 가지면 3년을 안도한다. 이유를 보고선, 그렇죠? 이유 보고선 결격 사유니까 3년 안도한다. 이건 이해가 돼야 된다고. 사기결이면 안도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냐면 여기다가 3년을 제가 더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하는 거 맞아요, 이거는. 자, 보세요. 사기결 세 가지가 이유 3년을 안도한대요. 3년 더하지 마. 제외. 근데 그 3년을 무조건 안도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어디다 안도하는 거냐면 여기.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등록 취소일에 3년을 안도한다고. 등록 취소일에. 무조건 3년을 안도하는 게 아니라 3월 1일 여기다가만 3년을 안도한다고요. 여기다가는 3년 안도했잖아요. 벌금 선고는 더해야 돼요. 벌금 선고에 더하지 마. 그런 거 없어요. 등록 취소에다가 안도한다고요. 이유, 시점 두 가지를 잘 봐야 된다고. 이제 이유는 잘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유는 사, 기, 결 세 가지면 3년을 안도한다. 근데 안도하는 게 무조건 안도한다? 그게 아니라고. 어디다 안도한다? 등록 취소일에 안도한다. 등록 취소일에. 3월 1일 여기다가만 안도한다고요. 다른 거 해볼게요. 될 때까지 해보면 돼요. 2017년 1월 1일 이번에는 징역 1년 선고받았대요. 어떤 일이 발생한 거? 결격사유. 징역은 법도 안중에다 그랬잖아요. 결격사유. 법원에서 선고했어요. 2달 뒤에 이거 알았대. 야, 너 징역 1년 선고니까 너 감옥 가는 거니까 너 중기업 못해. 등록 취소야. 이렇게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등록 취소를 안 하면 감옥 간 사람이 중기업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좀 고급스러운 이유를 붙이면 징역 1년 선고받은 게 결격사유다. 결격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하면 절등치니까 너 등록 취소할게. 3월 1일 그 사람 등록도 취소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당했다고. 얘가 언제부터 결격사유 벗어나나? 언제부터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나? 언제부터 중기에 보존될 수 있나?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다른 건 문제가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뭐만 문제가 된다? 등록 취소만. 3월 1일. 여기다가 3년 더 할지 말지만 일단 고민을 해보세요. 고민할 것도 없죠. 근데 사실은 이유를 보면 되니까. 이유가 결격사유였네요. 3년 더 하지 않는다. 이거까지 아신다고. 저기다 3년 더해서 2020년 3월 1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요때부터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아예 계산을 안 하거든요. 등록 취소만 했지. 사기 결 3년 더 하지 마. 안도한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다고. 이 사람은 이 결격 사유가 징역 1년 선고니까 징역 1년 선고 받으면 언제 벗어나게 되는 건데요? 일단 징역 1년 선고니까 감옥에 1년 가야죠. 1년 다 살고 나왔대요. 집행 종료가 됐네요. 만기석방. 다시 3년 지나야죠. 여기다가 또 3년 더 하잖아요. 여기다가 집행 종료에다가 3년 더 하니까 2021년 1월 1일 요 날짜부터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 날짜가 아니라 이 날짜가 돼야 이 사람은 결격서에 벗어난 거라고요. 똑같잖아.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뭐가 똑같죠? 3월 1일 3월 1일 저기다가 3년을 더하지 않은 게 똑같네요. 둘 다 3년 더하지 않았잖아요. 왜? 이유가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3년 안 더했다고. 결격사유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다. 이 사람은.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얘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세 번째, 이런 경우에 2017년 1월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대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한 거죠? 결격사유.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으면 법도 안 중요하고 결격사유 이거. 집행유예 기간 동안.
2달 뒤에 알았대요. 등록관청이. 야, 너 집행유예 받았냐? 너 중개업 못하지 그러면 등록 취소했대요. 이걸 이유로. 그럴 수 있나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결격사유인데. 예? 이렇게 결격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하면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등치. 집행유예 받은 건 결격사유다. 그럼 이제 중개업 못하게 등록 취소하는 거고, 한 사람이 이렇게 2가지를 당했다. 한 사람이. 얘가 언제부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지, 언제부터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지, 언제부터 중개 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보자.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요것만 처리해 보시라고요. 등록 취소일. 여기다 이제 3년 더해요, 안 더해요? 여기다가 3년 안 더한다고요. 그거 아신다고. 왜? 이유가 결격사유니까. 결격사유 3년 더하는 거 계산하지 않겠다. 2020년 3월 1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다. 이건 계산하지 않겠다. 등록 취소만 그냥 하겠다. 그러면 얘는 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다고요. 등록 취소부터 3년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뭐 언제 벗어나게 되는 건데요? 언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결격사유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래요. 언제 벗어나요? 왜? 뭐야 이거? 도대체 뭐야? 오, 맞춘 사람이 있어. 저 청각이 좀 발달되고 있어 요즘에. 잘 들려. 맞추신 분이 있어. 자, 요거 1년 여기 더하는 거 맞죠? 아니죠. 절대로 안 된다고. 이거 낚이면 안 된다고. 감옥에 안 가는, 우리가 배우는 집행유예는 감옥에 안 가니까 앞에 있는 거 낚이면 안 돼. 무시, 그냥 개무시 이거.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만 2년만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2년만 더해서 2019년 1월 1일 요 날짜가 되면 결격사유 벗어나서 중개보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2년만 더하면 된다고요. 여기다 또 3년 더하신 분 있었어 또. 여기다 왜 더하냐고 3년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만 더하면 된다고요. 그것만 2년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즉시 벗어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다양해. 못 들었겠지. 다 들린다고. 청각이 발달되고 있어요 요즘에. 어렵나요? 어렵죠 사실은. 요거는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근데 결론은 똑같잖아요. 지금 뭐가 똑같은 거냐면 3월 1일, 3월 1일, 3월 1일 여기다가 3년을 더하지 않는 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다 3년 안 더했잖아요. 왜 안 더했다? 이유가 결격사유니까 안 더했다고요. 안 더하는 이유도 똑같고. 그러면 그 결격사유에서 그냥 벗어나면 된다고요. 진짜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여기까지는 해봐야 돼요. 1월 1일 자격 취소됐대요.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짜증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격증 날라갔잖아. 결격사유. 시도지사가 하죠 이거는. 등록관청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나중에 한다고 또. 2달 뒤에 알았어. 야, 너 자격증 날라갔구나. 그럼 등록도 취소지. 등록을 취소했대요. 당연히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등록 취소 안 하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막 계속 중개업하고 있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 못하게 취소해야죠. 그거를 굳이 고급스러운 이유를 댄다고 하면 자격 취소 받은 게 결격사유다. 무슨 선고랑 자격 취소가 결격사유니까 결격사유가 후발적으로 발생하면 절등치. 그래서 등록을 취소하라고요. 3월 1일 그래서 등록도 취소한 거예요. 한 사람이 2가지를 다 당했어요. 이렇게 동일이. 언제부터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나 계산을 해보면 똑같아요. 자, 3월 1일 등록 취소일 여기다가 3년 더할지 말지 고민을 해보세요. 더해요 안 더해요? 안 더한다. 왜? 결격사유니까 사기결 3년 더하는 거 계산하지 마. 등록 취소만 하지 여기 더하지 마. 2020년 3월 1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예 계산을 안 한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면 된다. 얘는 이 결격사유가 자격 취소였으니까 자격 취소는 3년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무조건 3년 더해서 자격 취소 날짜부터 3년 지나서 2020년 1월 1일 요 날짜가 되면 결격사유 벗어나서 중개 보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날짜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 보존할 수 있다는 거지. 등록 결격사유는 등록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중개 보존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라고요. 얘는 요 날짜가 되면 중개 보존으로 활동할 수는 있다고요. 이제 결격사유 벗어나서.
이해가 된다고. 오늘 된다 그랬잖아. 오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 어차피 내일만 돼도 똑같았죠 또. 그러니까 괜찮아요 지금. 일단 그럼 요것만 기억해 보세요. 3년 더 할지 말지는 이제 우리가 아시잖아요. 이유를 보고 판단하는 거, 그죠? 사기결 3가지면 3년을 안 더하고 다른 거는 더하고, 그렇게 이유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록증을 양도했대요. 그것 때문에 등록 취소면 3년 더해요, 안 더해요? 더해요. 등록증 양도는 결격 사유가 아니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선고나 자격 취소로 나와야 결격 사유예요. 그거 아니면 결격 사유 아니에요.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해서 등록 취소 당했대요. 3년 더한다고요. 부정한 방법 등록한 게 사기결이 아니거든요. 항상 등록 취소는 이유를 보세요. 이유가 사기결이면 3년을 안 더하고 다른 거면 더하고, 더하는 것도 무진장 많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유가 안 나왔대요. 그냥 등록 취소했다 나오면 3년 그냥 더하세요. 더하는 게 원칙이에요. 더하는 게. 그리고 진짜 잘 모르겠다 나는 이거 뭐, 그럼 그냥 더하세요. 일단 더하는 게 원칙이라서 그래요. 안 더하는 게 예외예요. 사기결이면. 그렇게만 일단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21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정지를 볼게요. 정지도 2가지인데 얘도 잘 안 돼. 얘도 해볼게요. 정지는 업무 정지랑 자격 정지가 있는데, 일단 받는 사람이 다르죠. 받는 사람이. 업무 정지는 누가 받는 거다? 기업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는 받는 사람이 다르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얘는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된다. 근데 자격 정지는 무조건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된다. 이렇게 됐고. 업무 정지는 폐업하면 남은 기간, 그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되고. 의미가 다르다고요, 이게. 결격 사유에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업무 정지 6개월을 받았대요. 6개월 업무 정지. 그럼 6개월 동안 결격 사유다. OX. 업무 정지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일을 못하니까 6개월 동안 결격 사유다. X. 아니라고. 그냥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폐업을 안 했잖아, 폐업을. 업무 정지는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얘가 중간에 그만둬야 돼요. 한 요쯤에서 그만뒀대, 그냥. 아니, 나 그만둘래. 폐업. 그러면 폐업은 되는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요 기간이. 경과가 안 됐잖아요. 요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맞잖아요. 폐업하고 남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이게 그 말이잖아. 그래서 재등록이 안 되고 딴 데 취업이 안 된다고. 중기보조는 활동 못 한다고. 결격 사유니까. 근데 이제 폐업하기 전 기간, 요 기간. 업무 정지 받고 폐업은 안 하고 있대요. 요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아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에요. 폐업을 안 했으면 업무 정지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줘요. 일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효과는 똑같대요. 폐업하고 남은 기간은 결격 사유여서 일을 못해요. 폐업하기 전이면 업무 정지여서 일을 못해요. 효과는 똑같다. 일을 못하는 거. 다만 불러주는 명칭이 다르다. 폐업하고 남은 기간은 결격 사유, 폐업하기 전은 업무 정지. 이렇게 불러주는 거고 효과는 똑같다. 어차피 얘는 이 기간 다 지나야 일할 수 있다고요. 그거에 비해서 자격 정지는 그렇지 않다고요. 자격 정지를 6개월 받으면 그 6개월 동안 결격 사유예요. 자격 정지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결격 사유예요. 사무소를 퇴사하건 뭐하건 의미가 없다고. 무조건 자격 정지는 그 기간 동안, 업무 정지는 그 기간 동안이 아니라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만. 2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업무 정지 6개월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다. X 아니라고 했잖아요. 업무 정지 받은 사람이라고요. 폐업을 안 했으면 결격 사유가 아니다. 업무 정지라고 불러준다고요. 또 업무 정지 받고 중간에 그만뒀대요. 폐업하면 결격 사유 벗어난다. X. 오히려 결격 사유가 되는 거지 벗어나는 게 아니라.
21페이지 맨 밑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림이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된 거예요. 폐업하기 전은 업무 정지 받은 사람, 폐업하고 남은 기간은 결격 사유. 뭐가 다르다? 불러주는 명칭만 다르다. 명칭만. 효과는 똑같다. 어차피 그 기간 다 지나야만 일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그거 주의하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법인 업무 정지가 있어요. 2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은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이 의미를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법인 업무 정지 사유 발생이에요. 이게 사유 발생이 나쁜 짓을 할 때예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임원 또는 사원, 이사급들이 그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돼요.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 아니고, 제가 다 적어놨죠. 처분 당시 아니고, 고용인도 안 되고, 직원들도 이사급이어야 되고, 임원, 사원, 이사급. 먼저 사유 발생 당시인 거 이렇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요때 중개사고 친 거예요. 사유 잘못했어요. 잘못이 적발돼서 처분을 받아요. 최장 6개월을 받았대요. 정지는 최장이면 6개월이니까. 요때 A, B 2명 이사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C, D 이사급이 입사했어요. 처분 당시에 A, B, C, D 4명 다 있대요. 만약에 처분 당시 그러면 A, B, C, D 4명 모두 다 결격 사유예요.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 C, D. 왜? 나쁜 짓을 할 때 없었는데 처분 당시에 있다는 이유로 결격 사유를 묶으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잘못이 없는데 잘못을 할 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다. 이때가 아니라. 응? 안 그러면 CD까지 똘똘 말리니까 구제를 해줘야죠. 사유 발생 당시 의미만 이해하시라고. 나쁜 짓을 할 때 있던. 그리고 만약에 2명 더 있었대. EF. 근데 고용인이었어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존 고용인. 사유 발생 당시에 했던 고용인이에요. 결격 사유 아니다. 고용인도. 왜? 직원일 뿐이니까. 높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은 단순 직원들은 시키면 시킨 대로 했다고요. 그래서 잘못이 없어요. 이사급들 높은 사람만. 이런 의미예요. 얘를 결격 사유로 규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이사급이래요. 그 사람들이 이 법인에서 일할 수 있어요. 지금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이사급 이 법인에서 일을 못해요. 왜? 이 법인이 지금 업무 정지 받았잖아요. 일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냐면 일을 못하니까 그만두고 딴 데 가서 옮겨서 하고 싶대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이사급들은 결격 사유니까 이 법인에서 일 못하고 업무 정지니까 그만두더라도 딴 데 취업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근데 이제 고용인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고용인이에요. 고용인 이 법인에서 일할 수 있어요? 일 못해. 어차피 법인이 업무 정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고 딴 데 옮기고 싶대요.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용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결격 사유가 되면 그만두고 딴 데 취업이 안 된다고요. 그 기간 동안은. 근데 결격 사유가 아니면 그만두고 딴 데 취업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인데 두 가지 키워드만 잘 보면 되겠다. 어떻게? 사유 발생 당시에 있던 이사급이다. 그것만. 그 정도는 볼 수 있잖아요. 22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만 보시면 되겠죠. 기역,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고 니은, 이사급이다. 처분 당시 아니고 고용인 아니고 밑에 있는 그림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처분 당시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도 생긴다. 3번,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퇴사 뭐 그런 거 의미가 없다고요. 그 기간 동안. 사무소 그만두든 뭐하건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만 받는 거다.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결격 사유. 이렇게가 결격 사유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다고. 등록 취소만 사실 좀 어렵지 다른 건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요. 문제가 나오면 등록 취소만 안 나오면 풀만해요. 풀만해. 충분히 쉽게 나오니까. 등록 취소가 껴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니까 등록 취소가. 물론 작년에 안 났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겠지. 정리해 볼게요. 아까 미성년자,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는 쉬워요. 그건 따로 정리 안 하셔도 돼. 그건 수업 들은 걸로 그냥 푸시면 돼. 이제 전과자에서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은 거는
금고, 징역, 감옥 가는 거 법이 안중요하다. 거기서 4가지만 정리하면 됐다고요. 만기 석방은 집행 종료랑 같다고요. 다 살고 나왔으니까 3년 더하고. 가석방은 집행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잔연기를 더해야 한다고요. 가석방 플러스 집행 종료, 잔연기 더하면 집행 종료. 그리고 플러스 3년이죠. 가석방 플러스 잔연기 플러스 3년. 특별사면은 집행 면제니까 잔연기 면제. 특별사면 플러스 3년. 일반 사면은 즉시 일반인 된 거니까. 그 4가지 정리하면 이제 큰 거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 집행유예는 감옥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우리가 배우는 건 집행유예 감옥에 안 간다. 법도 안중요하다. 받으면 무조건 결격사유고 징역 1년이건 징역 6월이건 앞에 있는 건 의미가 없다.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만 결격사유. 집행유예 기간 동안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다른 유예들은 집행유예만. 그리고 벌금만 법이 중요하고 액수가 중요하고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그래서 분리선고한다고요. 벌금은 경합범에 대해서. 취소는 등록 취소, 자격 취소가 있는데 이유가 안 중요한 건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무조건 3년 더해서 3년간 응시 결격 사유도 되고 등록 결격 사유도 되고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 보조원도 못 하고 그렇게 등록 결격 사유는 중개 보조원도 못 하게 하는 거니까. 등록 취소는 무조건 3년 더 하는 게 아니라 이유를 보자. 이유가 사, 기, 결 3가지면 3년을 안 더한다. 다른 거면 더하는 거고. 자, 3년을 안 더한다. 어디다 안 더한다? 등록 취소일에 안 더한다. 무조건 안 더하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일에만. 벌금 선고 날짜에다 3년 더하고 자격 취소 날짜에다가 3년 더하고 집행 종료 날짜에다가 3년 더하는 거 다 더해야 돼요. 그렇게. 그런 건 더하는 거고 등록 취소에다가 안 더한다. 시점을 잘 보자. 시점을. 정지는 업무정지, 자격정지인데 업무정지는 그 기간 동안이 아니라 폐업하면 남은 기간 동안.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법인 업무정지는 사유 발생 당시에 했던 이사급들이 처분 당시가 아니고 고용인이 아니고. 자,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에서 4번 문제를 보세요. 4번 문제. 제가 기출문제를 좀 변형시켜 봤는데 어려워. 등록 취소가 껴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세요. 2017년 5월 13일 현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서에 해당하는 자, 줄여서 등록 결격사유, 더 줄여서 결격서에 해당하는 자, 주어진 조건만 고려한다. 1번 1998년 5월 13일 오후 7시에 출생했대요. 얘는 언제 성년자가 된 거죠? 19를 더하면 되죠. 2017년 5월 13일 오전 0시에 결격서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5월 13일 현재는 이미 벗어났잖아요. 얘는 새벽에 벗어났다고. 지금 오밤중에 벗어났다고. 결격사유 아니에요. 2번 2010년 4월 15일 파산 선고 받았는데 2017년 4월 13일에 복권됐네요. 아, 복권됐네. 한 달 전에. 결격사유 아니잖아요. 한 달 전에 복권됐잖아요. 5월 13일 기준으로 하면 결격사유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3번 형법 위반 2015년 11월 15일 벌금 300만 원 벌금 선고해요. 그럼 이제 벌금 선고 날짜에다가 3년 더해요? 안 더하는 거잖아요. 얘는 왜?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법이 형법이었잖아요. 벌금은 법이 중요하다고요. 얘는 그냥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3년 더해서 결격사유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거 법이 형법이잖아요. 법이. 4번 보세요. 이중으로 등록해서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가 됐대요. 2014년 11월 15일에. 3년을 더 할까요? 안 더 할까요? 등록 취소인데. 더한다 안 더한다? 뭘 봐야죠? 이유를 봐야죠. 사기결. 그럼 더해요 안 더해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죠. 솔직히 아무 생각 없지. 더하는 거죠. 이거 아니잖아. 이중 등록한 게 어디 걸리는 거예요? 사기결인데 결격사유 아니라고. 왜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안 나왔잖아. 선고, 자격취소 이렇게 나와야죠. 이중으로 등록한 거 눈을 씻고 봐도 선고자가 안 보여. 자격취소도 안 보이고. 그럼 결격사유도 아닌 거 이거. 사기결이 아니니까 3년을 더해야 돼요. 그럼 이제 3년 더해서 2017년 11월 15일 돼야 결격사유 벗어난 사람이에요. 3년 더해서.
근데 지금은 5월 13일 기준으로 하면 결격 사유잖아요. 3년 더 하기 때문에.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등록 취소가 껴있으면 문제가 어려워진다 갑자기. 3년을 더 할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되니까. 이건 3년을 더 하는 거고 3년 더해서 3년 지나야만 결격 사유 벗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3년 아직 안 지났잖아요. 결격 사유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연구 분석을 해보세요. 5번 2016년 9월 15일에 자격정지래요. 자격정지는 최장 길어봤자 6월 다 지났잖아요. 9월 15일이면 벌써 6개월 더 해봤자 결격사유 벗어났고 결격사유 아니고 여기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를 제가 좀 변형시켜 본 거예요. 이 정도 문제. 근데 다 맞췄어 사람들이. 이 정도면 맞춘다고 우리가. 걱정되네. 근데 작년 재작년에 이거 틀렸어도 다 붙었다고요. 이 정도 문제 수준을 틀렸어도. 근데 맞추기도 했고. 밑에 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 역시 제가 여기 있는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제가 조금씩 다 변형을 시켜본 거예요. 제가 만들긴 했지만 기출문제를 변형을 시켰다고. 변형을. 기억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나왔대요. 결격 사유에 아니에요. 제발 결격 사유다. 이거 선고 심판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신박약, 심신상실 이렇게 나와야 결격 사유가 아닌 거지. 얘는 결격 사유. 선고 받은 사람이고. 니은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됐대요. 이미 지금. 일부 탕감하고 분납해서 열심히 갖고 있어. 결격 사유 아니다. 얘는 파산이 아니잖아요. 디귿 자격 취소되고 4년 지났대요. 결격 사유 아니에요? 아니다. 왜? 3년 지났잖아요. 결격 사유 아니라고 얘는. 그럼 뭐 할 수 있다? 중개 보존할 수 있다. 자격 취소되고 4년 지나서 이제 결격 사유가 아니래요. 그럼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격증이 없는데 어떻게 등록이 돼요? 시험 붙어야지. 근데 뭐는 할 수 있다? 중개 보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 결격 사유가 등록이 되고 안 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중개 보존할 수 있나 없나. 무늬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 이렇게 되는 것 뿐이라고요. 이름만. 실질은 중개 보존될 수 있나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 보존할 수 있다. 결격 사유 아니고. 리을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죠. 음주교통사고에 훅 낚였다고. 집행유예 받았대요. K씨잖아. K씨. 음주교통사고로 K씨. 결격 사유예요? 맞다고. 낚이면 안 된다고. 법이 안 중요하잖아요. K씨는 결격 사유. 징역형의 집행유예. 집행유예도 법이 안 중요하다고요. 다른 법으로 집행유예 받아도 결격 사유예요. 벌금만 법이 중요하지. 엄청나게 들렸다고요. 낚인다고요. 징역, 금고, 집행유예 세 가지 법이 제발 안 중요하다. 벌금만 법이 중요하다. 음주교통사고건 형법이건 뭐건 무조건 집행유예 받으면 결격 사유. 제발 결격 사유. 법이 안 중요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리을은 틀리면 안 돼요. 리을은. 미음 일반 사면 출소했대요. 3년 경과 안 됐대. 결격 사유 아니에요? 아니네. 왜? 즉시 벗어났잖아요. 얘는 3년이 낚이면 안 되죠.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났잖아요.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요. 만약에 특별 사면이었으면 결격 사유지만. 그런 것들 됐고. 6번도 풀어볼게요. 6번은 1번 때문에 풀어본 거 있죠. 1번이 결격 사유인지 아닌지 보세요. 1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줄여서 뭐라고 부르죠? 집시법 이렇게 불러요. 집시법. 데모한 거. 데모에서 300만 원 벌금 선고받고 공인중개사법으로 200만 원 벌금 선고받았어요. 분리선고했네요. 왜? 경합범은 벌금은 분리선고해라. 이렇게 항상. 그래야만 이 법 위반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얘는 3년 경과 안 됐어도 결격 사유가 아니잖아요. 결격 사유 아니다. 얘는. 답은 1번. 얘는. 풀만 하시잖아. 다른 거 2번은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건 뭐하건 피성년 후견인 나오면 결격 사유라고요. 취소 선고 종료 심판 안 받았잖아요. 결격 사유. 3번은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자죠. 아직 복권 안 됐잖아요. 그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그 법인도 결격 사유잖아요. 이사급 중에 한 명이 결격 사유 있어도 그 법인도 결격 사유다 그랬으니까. 4번은 형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 낚이시는 거요? 낚이시면 안 되죠. 집행유예니까 법이 안 중요하다. 형법이건 뭐든 결격 사유다. 얘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있으니까. 5번 형법 위반 금고. 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 금고도 결격 사유.
집행 종료되고 3년 경과 안 됐으니까 결격 사유다. 그렇게 이 정도는 풀만하네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 그렇게 재수 없는 사람들 아니니까 쉽게 나올 거다. 하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격 사유까지만. 예. 다음 주에 기타 등록 관련 문제 들어가고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